수능 때는 30번을 먼저 풀고 28번 풀고 앞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30번은 생각보다 쉬워서 한 7번 정도 걸렸고, 실제로 재수 초반에 봤었던 6월 모의고사에서 3점 문제를 2개 틀려서 94점을 받기도 했었는데, 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능에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이번 인터뷰 MC를 맡게 된 유리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2025 수능 만점자분들과 함께 수능 리뷰도 해보고 점심 식단까지도 같이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공부법과 생활 루틴 등 좀 더 수험 생활을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두 분의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부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나요? 저는 어릴 때 이제 공부를 많이 시키는 지역에 살진 않았어가지고 주변 사람들보다는 제가 제일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건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지 이제 다른 곳에 가면은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공부를 잘한다는 생각은 크게 해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 뭔가 이해력이 빠르다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의 6월, 9월 모의고사는 어떠셨어요? 사실 6월 모의고사는 크게 준비가 돼 있지 않았는데 영어 빼고는 다 1등급을 맞았었고, 9월 모의고사 때는 국어에서 하나, 생명과학 2에서 하나 이렇게 두 문제를 틀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6월 모의고사는 국어에서 2문제를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었고요. 9월 모의고사는 전 과목을 다 맞았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질문일 텐데, 공부에서 재능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재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는 만큼 공부 실력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출발점, 실력이 올라가는 속도, 잠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 모두가 이제 재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능이 차지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능이 차지하는 비중을 수치로 말을 하자면 5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재능과 노력이 둘 다 공부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노력을 해도 그것이 결과로 드러내는 속도를 높여주는 게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분 다 어렸을 때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이었나요? 만약에 많이 하셨다면 그게 실제로 수능 국어에 얼만큼 도움이 되셨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중학교 이후로는 이제 수학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어가지고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국어 공부를 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국어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활자를 읽는 빈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글 읽는데 좀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니까 실제로 국어 점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만약에 책을 꾸준히 많이 읽어왔으면은 국어 공부하는데도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고등학교에 올라올 때까지도 많이 읽었었는데, 이게 수능 국어에 되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고, 중학생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독서 문제 같은 거를 풀어봐도 막히지 않고 잘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TV랑 핸드폰이 좀 나중에 집에 생겼어서 그때 할 게 없어서 독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부분이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3명 다 독서의 중요성을 많이 느낀 것만큼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 학생분들도 미리 글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혹시 본인만의 과목별 문제 풀이법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사실 순서대로 풀다가 중간에 엄매를 풀고 다시 문학으로 돌아오는 순서로 시험지 운영을 했거든요. 처음에 6월 모의고사를 볼 때는 엄매, 문학, 독서 순서대로 풀면은 시간 관리에 좋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가니까 독서를 시간이 없어서 못 풀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냥 제가 잘하는 것부터 풀어야겠다라 생각하고 독서, 문학, 엄매 순서로 풀었는데, 문학 4세트를 연달아서 풀려니까 시험지 운영에서 버겁더라고요. 문학 2세트를 풀고 중간에 엄매를 푼 다음에 다시 문학을 푸는 식으로 순서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초반에 30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푼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을 다시 여러 번 돌려가면서 풀고 검토까지 하는 식으로 하는 방식을 추천을 받았었는데, 어차피 100점을 맞을 거면은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여러 번 돌려가면서 풀다 보니까 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1번부터 30번까지 순서대로 푸는 게 시간 관리에도 훨씬 좋고 실수를 안 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순서대로 푸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했었습니다. 국어는 언매 독서 문학 순으로 푸는데요. 문학은 그래도 마지막에 나왔을 때 좀 가볍게 보고 다 풀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학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를 했습니다. 수학은 제가 원래는 1번부터 30번까지 순서대로 많이 풀었었는데 재수할 때 30번을 먼저 풀고 22번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먼저 풀었을 때 성적이 조금 더 잘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풀이 방향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서 시간을 아끼고 30번은 다시 보지 않는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수능 때는 30번을 먼저 풀고 28번 풀고 앞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30번은 생각보다 쉬워서 한 7분 정도 걸렸고 28번은 계산이 조금 많아서 10분 정도 걸렸었습니다. 전 평소에도 30번을 먼저 풀었는데 5분 안에 문제를 푸는 방향이 보이지 않으면 5분 정도는 그냥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서 1번부터 다시 풀면서 30번은 시간이 마지막에 남았을 때만 다시 돌아오는 방법으로 시험 운영을 좀 했었습니다. 일단은 올해 구모에 만점을 받았었고 작년에 봤던 거는 거의 다 모의고사나 한두 개씩 틀렸었고 학평은 만점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연자 두 분 모두 다 각자의 풀이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신 것 같은데 학생분들도 무조건적으로 남의 풀이를 따라하려고 하기보다는 각자 자기에게 제일 잘 맞는 풀이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혹시 과목들 중에 약간 강점 과목이 있다면 어떤 과목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수학이랑 물리학 2가 이제 가장 자신이 있었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자신 있는 과목이었고 물2의 경우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해 오면서 굉장히 좋아해왔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공부함에 있어서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수학이 강점 과목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학은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었는데 조금 풀기 싫어지는 문제도 저는 넘기지 않고 끝까지 풀었고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해설지를 보지 않고 끝까지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반대로 좀 자신 없었던 과목, 그 과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5월 달에 재수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국어가 완전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6월 말쯤에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김은양 선생님 라이브반 단과 수업을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한 영상을 다시 받아서 시청을 했거든요. 기본적인 것들부터 전부 다 알려주신 행동 강령들을 기출문제에 적용하면서 분석해 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급격하게 점수가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9월 이후로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서 실전 감각을 높이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면서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던 것 같고 각각의 갈래별로 제가 허용 가능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이제 들어오려고 연습함으로써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하면서 국어 점수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국어가 조금 약한 과목이었는데 기출 분석을 계속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기출 분석을 굉장히 꼼꼼히 했던 것이 하반기에 국어 성적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모든 글을 다 잘 읽어야 되지만 독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조금 더 정확히 읽고 문학은 선지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읽으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각자만의 방법으로 약점을 잘 극복하신 것 같은데요. 특히 승현님 같은 경우는 영어를 6월 모의고사에서 2등급을 받으시고 9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영어 성적을 올린 좀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6월 모의고사가 조금 어렵기도 했고 이제 시험을 보다가 조금 졸아가지고 한 4문제를 못 풀었나? 그래서 이제 2등급이 떴던 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원래 졸린 시간이니까. 두 분 다 평소 실수를 혹시 많이 하시는 편이었는지 어떤 실수를 주로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수학에서 계산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재수 초반에 봤었던 6월 모의고사에서 3점 문제를 2개 틀려서 94점을 받기도 했었는데 제가 실수를 하는 이유가 머릿속에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이제 추상적인 과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계산이 꼬이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최대한 모든 사고의 과정들을 시험지에 손으로 씀으로써 풀어내려 했던 것 같아요.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보면서는 크게 틀린 문제가 많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실수를 잘 하지 않았었는데 국어를 볼 때 이제 극초반 문제들에서 잠을 덜 깨서 좀 실수를 하고 탐구를 볼 때는 체력이 조금 떨어져서 실수를 많이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판단 과정을 단순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A가 B보다 크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B보다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A가 상대적으로 큰지만 판단하는 방식으로 사고 과정을 단순화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공부 루틴 있으셨을까요? 9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그냥 손에 잡히는 것들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9월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루틴을 지켜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각 과목별로 최소한의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녁을 먹기 전까지의 자습 시간은 대부분 국어에 할애를 했고, 집에 가기 전 2시간을 과학 탐구에 할애를 해서 감을 유지하고자 했고요. 남는 시간에 수학을 공부하는 식으로 루틴을 짰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1교시에는 국어 공부를 하고 2교시에는 수학 공부를 하고 3, 4교시에는 탐구 공부를 하는 식으로 5, 6교시에는 못한 공부를 이어서 하는 식으로 했고, 집에 와서는 EBS 연계 작품을 가볍게 읽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소유님은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하신 것 같고, 또 승현님은 좀 비교적 자유롭게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두 분의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ENTP입니다. 저는 INTJ입니다. 사실 제 MBTI는 INTP라서 N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능에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분 다 생활 루틴은 또 따로 챙기시는 게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잠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었어가지고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집에 가서 이제 핸드폰을 보다가 잠들게 되면은 잠을 일찍 못 드는 경우가 있어서 8월부터 아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자기 전에 EBS 문학 연계 교재를 읽으면서 잠을 청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자극적인 매체에 노출되기보다 차분하게 글을 읽다 보니까 국어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학원이 바로 집 앞에 있어서 밤에는 12시 정도에 자고 아침에 7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는 점심시간, 저녁 시간에는 쉬었고 책도 읽고 하면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수생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본인만의 수험 생활에 낙이 따로 있었을까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없었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 같이 집중 파이널을 보고 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시험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자습실에서 공부할 때는 이제 선배들의 합격 수기나 수능 게시판에 가면은 질문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면 되게 황당한 질문들이 많거든요.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거기서 좀 힘을 얻었던 것 같고요. 학원을 다니면서는 저녁 시간에 산책도 많이 했고, 공부하기 싫을 때 책이라도 읽으면서 글이라도 접하면서 쉬었던 것 같습니다. 1등급을 받는 것과 또 만점을 받는 것 한 끗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한 끗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각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수학이랑 과학 탐구 같은 경우는 제가 논리적 과정을 따라서 답을 내면은 그게 무조건 답일 수밖에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100점일 수밖에 없도록 이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100점을 맞으려고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하다 보면은 한 문제에 매몰돼가지고 잘못된 생각으로 꼬이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국어는 100점을 맞으려는 생각보다는 맞을 수 있는 점수의 하한선을 점점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게 오히려 좋은 성적을 받기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국어가 스스로도 약한 과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를 푼다고 접근을 하기보다 글을 제대로 이해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다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작품을 읽는다는 생각으로 조금 접근을 하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수학은 특별한 방법 없이 저는 문제를 계속 풀면 실력은 계속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문제를 넘기지 않고 모두 풀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탐구는 고난도 문제 스킬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소홀히 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 반복을 해주는 게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재수가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을 텐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좀 이끌어줬던 공부의 원동력이 따로 있으실까요?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그냥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가야 하니까 공부를 한 건 맞긴 한데, 공부를 하면서는 오히려 그런 목표에 대한 생각보다는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게 공부하는 데 더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심적으로 만약에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공부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제 뒤로 미루고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계속 항상 했었는데, 작년 수능이 끝나고 몇 년 만에 2-3달 정도 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저한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서 올해 공부를 다 끝내고 다시는 수능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수능이라는 시험이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매년 해가 갈수록 나날이 발전해 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만약 내년 수능을 준비하신다면 저보다도 더더욱 고된 싸움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실 걸 충분히 하셔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해내지 못할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 시대인재 N 9기 부엉이 분들께 다시 한번 수험 생활에 도전한다는 것이 정말 고된 일일 텐데 일단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정말 후회 없는 시간 보내시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1년과 그에 따른 성과를 거두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수능은 생각만큼 어려운 시험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충대충 공부하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시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활 내에서 크고 작은 굴곡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좀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5년의 끝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와 함께 전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학년도 수능 만점자분들과 함께 만점이라는 결과 뒤에 숨겨진 소중한 경험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두 분의 노력과 열정이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수험생분들을 응원하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당에서 그 플레이리스트를 살짝 컴퓨터에 띄워놓더라고요. 아, 이게 로제 신곡이구나 하면서 지드래곤 노래는 수능 끝나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못 들어봐가지고 듣고 싶었는데 저는 그 전에 다 들었습니다.